한덕수와 이상민, 이제 다음은 최상목이겠습니다만, 얘네들은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쳤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전 국민을 상대로. 안 봤는데 가봤더니 주머니에 있더라. 접어서 안에다 넣는데 꺼내보니 주름 한 장 없이 펼쳐져 있더라. 정말 신비한 종이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고 그따위 거짓말을 하는데도 처벌을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의 기술력이 이런 탈우주적 종이를 만들어내는구나. 시공간을 넘나드는 형상기억 종이를 대한민국 이 대통령실에서 쓰는구나 했는데 결국 CCTV에 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1분 동안 문건을 놓고 회의를 했대요. 자, 그러니 안 보일 수가 있나? 자,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국무위원 회의는 약 2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2분 만에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상민과 한덕수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국무회의 직후에 11분간, 무려 11분간 함께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문건을 놓고 둘이서 대가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나, 국무위원들을 어떻게 불러 모아갖고 여기에 찬성표를 찍게 할까, 이따위 짓거리를 1, 2분도 아니고 11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모른 척을 해? 심지어 뻔뻔한 새끼들 진짜. 이상민이 얼마나 간악한 인간이냐면 본인의 알리바이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계엄 사전인지 그 계엄 당일날 울산 행사 현장을 조기 이탈하기 위해서 KTX 기차표를 미리 구매를 했고요.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에서 김용현과 비아폰으로 통화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은 본인은 계속 난 계엄 사전에 몰랐고 나중에 알고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송 작가가 그날 윤석열이 낮술을 먹고 흥분해갖고 술김에 저질렀다. 그래서 날짜가 비틀어져갖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이 새끼들은 점쟁이가 잡아준 날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으나 그쵸. 이 날짜에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11월 말일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꼼꼼하게 했어요. 31일부터 준비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출동해야 될 헬기 타고 올 이 부대들은 그때부터 출동 대기가 있었던 거고요. 당일 날에도 관련해서 뭐 경찰도 미리 불러서 얘기했었고 행안부 장관 얘기했고 소방서에도 얘기해놓고 여러 부처 안에서 윤석열이 말하기 전에 심지어 지금 그 당시 방송도 녹화했다는 게 지금 그렇죠.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상호 기자 그것도 통해가지고 아니라던데 또. 뭐 맞다던데 증거 있다던데. 그래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 계엄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온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나 민주시민들과 일부 군대 내에서 명령 불복종을 통해 가지고 이 계엄을 이겨낸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말 이재명 대통령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SBS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었겠느냐. 아마 CCTV에 나온 장면을 그대로 그대로 만든 걸 겁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상민하고 한덕수가 있잖아요. 이상민 구속됐으니까 이제 한덕수 차례지. 들어가야 돼. 좀 더 빠른 구속을 위해서 지금 증언감정법에서 처리 못하는 위증죄를 특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특검법 개정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공범인 이 새끼를 국진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건 저는 그건 제2의 계엄, 제2의 당연하죠. 내란을 획책한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끼 만일에 대선 후보 되거나 또는 대선 후보 진행 과정 중에 승기가 안 보였으면 남아있는 잔당들 갖고 아마 대선 기간 중에 또? 뭔가를 또 저질렀을 수도 있는 놈이에요. 솔직하게 얼마나 팔렸으면 좋겠습니까? 목표는 1000켤레. 목표는 1000켤레.
대표적으로는 선민님, 배우 한소희님, 아, 정말요? 그리고 레드벨벳, 트와이스. 트와이스까지요? 네, 맞아요. 유명한 셀럽분들이 신었던 그 브랜드의 제품을 우리 숨착한 마을에 저희 매듭 투웨이는 매듭이 투웨이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발가락이 좀 가려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인기가 있는 매듭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무대로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무대로 착용하시다가 조금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김명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전쟁광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K9을 동원해갖고 원점 타격을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김용현이 2024년 11월 18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직후 군에게 강하게 원점 타격, 그러니까 북한 내 발사 지점 직접 포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K9 자주포를 북한 땅에 직접 쏘자는 지시까지 하면서 심지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자신이 직접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명령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지작전, 지상작전 사령관 얘기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지상작전 사령관은요, 지금 최전선을 제외하고, 최전방을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부대들을 사실상 관장하는, 우리나라 60만 대군 중에 거의 20여만 명의 부대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인 건데, 만일에 원점 타격만 때려가지고 북한에 경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일을 벌였다고 하면 그건 전방부대에 있는 포병대를 통해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상작전 사령관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일단 때려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어떤 형태는 보복 공격이 오면 바로 전 군대의 계엄을 확대해가지고 밀고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K9 또 졸라 정확해. 네. 그래서 쏘면 진짜 죽어요. 그리고 전쟁하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게 11월 18일이라는 거죠. 만일 11월 18일 날 이게 강행이 됐으면, 군대에서 얘를 못 말렸으면 그 날짜로 국지전이 시작되는 날짜였을 겁니다. 이게 무려 한 달 가까이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군사 개혁, 그러니까 국지전에 의한 계엄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이 당일날은 어찌 됐건 합참에서 막았어. 다음번에 쏩시다라고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다음부터 풍선을 안 날려요, 얘들이. 그래서 18일 날 이후로 풍선이 안 날라왔어. 그래서 나는 지금 김영현이 맛이 가가지고 지금 원점 타격한다고 이지랄 하고 있어. 내지는 또는 내가 니네들한테 원점 타격할 거야 라고 하는 공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정보가 북한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근데 거죠. 기사에 보면은 3일 뒤에, 이거 18일 3일 뒤에 합참 의장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김영현이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또 6일 뒤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보냈고, 그때 또 김영현이 또 화를 냅니다. 작전과 정보라인 크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쏘라 그랬을 때 쐈어야 되잖아. 계속 하니까 군이 계속 반대하니까 5일 뒤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그럼 그동안 원점 타격을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그런 셈이죠. 네. 그리고 그 원점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직속 자기 그 부하를 지상작전 사령관을 두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보사, 방첩사 관련된 연관성은 많이 나와 있었지만 지상작전 사령부는 본인은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날 휴가라서 우연히 그쪽에 민간인 신분으로 나가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역시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한 달 전에 이미 지작사령관한테 여기에 관한 명령을 내리려고 했었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새끼 국회 나가지고 제 직을 걸고 12.3개혁 몰랐습니다. 이지랄하고 있네. 직을 걸었네. 그럼 목숨을 걸었어야지. 목숨을 걸려있지. 이제 끝났어요. 사형이야. 어찌 됐거나 무조건 사형이야, 무조건. 가면 갈수록 이 증언들은 계속해서 확대돼서 드러나게 될 거고요. 합참이 안 말렸든 동조를 했든 지금 있는 군 수뇌부들은
사실상 다 내란 공범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 사형시켜야 돼. 애초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김영환한테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군 인사 과정 중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암묵적으로 김용현이 언젠가 이런 군사개혁을 하려고 진행을 할 것이며 거기에 나중에 협조하기로 사전에 밀약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몰랐다는 증언, 나는 김영현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증언은 100% 다 문제 있는 거고 핵심 영관급 장교 이상의 사람들, 쉽게 말해서 버거부살이 명단 따가지고 비다나 씨한테 물어봤던 사람 명단만 어디서 찾아내면 관련자들은 전부 다 내란 공범으로 쳐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다나 씨는 정말 그 명단을 그때그때 다 없애버렸을까요? 그것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명단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버거보살이 노상현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특검이 지금 비다나 씨도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다나 씨는 이제 본인이 다 기억을 못한다, 뭐 여러 명단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몇 명은 기억 못하겠냐고. 최소한 한두 명은 기억나겠지, 그래도. 최소한 이름이 특이했거나 자기도 알만한 사람이 있었거나 뭐 어찌 됐거나 뭐 사진도 보고 했다고 하니까 사진 보여주면 돼. 기억을 더듬으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모른다고 했었고 본인이 이제 메모를 한다고 치면 왜냐면 이 사주나 이런 거 볼 때는 이렇게 일단 쓰잖아요. 쓰거든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는 어떻게든 나올 거라고 봐지고 늘 말씀드리는 하루에 몇백 명씩 지금 내란 공범들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네, 조만간 한 10만 명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